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은 아니죠. 휴장은 아닌데 많은 회사들이 이제 쉬고 또 학교도 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시 관련된 분들이 이제 좀 출근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오늘 또 활발하게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 뭐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또 이제 뭐 나들이 가거나 이제 휴가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깔끔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차전지가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멘텀을 통해서 급등을 했죠. 그게 이제 조금 조정 구간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전지,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급등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빅테크가 쉴 때 테슬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흐름에 이제 한국의 또 2차전지 기업들의 흐름이 좀 좋게 전개될 공산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월달 테슬라 한국 2차전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 거기에 이제 로봇주들까지가 조금 탑픽권의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시장 정리해보면서 같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시장 정리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0.26% 상승.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8.5조, 코스피가 거래대금 8.5조, 코스닥이 6.9조니까요. 거래대금이 크진 않았죠, 오늘. 오늘은 조금 소강, 사실 휴가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거래대금 좀 감소했던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이제 코스피 쪽에 650 종목으로 3배 이상 많았고, 코스닥도 한 2배 가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어떤 흐름을 보였다. 수급은 외국인은 별 변동이 없었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4,500억을 순매수한 게 좀 도드라졌네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2,400계약을 순매수했고요. 또 이제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수금은 최근에 좀 지속 늘었습니다. 52조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신용융자 잔고는 18조 5천억 수준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지난 금요일 날은 뭐 미국장 뭐 좋았었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니케이 증시가 이거 일본 증시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급등 차트도 아니고, 그만큼 지금 글로벌 상황이 굉장히 좋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주식 투자가 지금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 하에 있다. 홍콩 증시도 0.5% 상승으로 최근에 이제 시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대만도 그냥 잘 조정받은 것 같아요. 강보합, 상해 증시도 강보합 정도. 그래서 오늘 뭐 흐름들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요.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이 1,000억 매도했으니까 반도체 쪽에 좀 차익 물량 내지는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띄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지수 흐름은 갭 상승하고 이렇게 그걸 유지하는 흐름으로 전개됐고요. 코스닥은 장기 평선의 481선을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2차전지로서 이제 이뤄진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2차전지 업종이 보시면, 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신고가 흐름을 낼 때 코스닥 지수의 전고점 요걸 돌파할 때 에코프로가 다시 신고가 가면서 이게 다시 신고가 이렇게 가면서 코스닥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2차전지의 그 다음 랠리의 주도주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복귀를 하고 매일마다 분석하고 이 업종의 트렌드 흐름을 쫓고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걸 찾아내고 이런 걸 발견해서 이걸 투자에 연결해가지고 지금부터 펼쳐지는 2차전지 업종의 강세 패턴에서 에코프로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얻어내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경험을 갖고 있고 제가 또 이론을 갖고 있는 만들어낸 그 하에서 이제 판단하는 어떤 이제 분석 이제 결과 부분이고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전략, 어떤 종목을 비중을 어느 정도 어떤 타이밍에서 매수하고 또 어떤 타이밍에서는 또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해나가는 거지. 제가 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뭐 종목 이 종목 찍어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뭐 절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나가고 어떤 기준하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익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은 계속 흘러가고 바뀌고 또 변화되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막 뭘 찍어줘가지고 그게 올라가가지고 저 사람 대단해 이런 게 지속되지도 않고요. 그게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가치와 기준들을 마련하고 스스로 이제 투자를 이제 잘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학습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수용력 가질 수 있게 하는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동행이죠. 동행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여의도 강연에 아직 마감 안 됐으니까요. 많은 분들도 지원하셔가지고 또 얼굴 보면서 또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들, 또 강연 내용들 한번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의 어떤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드는 것도 신이 나죠. 예,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라간다고 하는 게 신이 나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별 흐름은요, 코스피가 좀 좋았죠. 예, 코스피, LG엔솔, 뭐 LG화학, 뭐 삼성에셋 이런 것들 좀 상승했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 최근에 또 LG전자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코스닥은 좀 조정이었어요. 예, 뭐 조정? 예, 조정은 아니고 강법. 시총 상위주는 조금 등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첨보가 오늘 5% 상승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로봇주 흐름은 하반기 좀 좋을 걸로 보는데요. 두산이 5% 상승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하반기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뭐 미리 좀 반응하는 흐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뭐 그 알테오젠이 많이 빠졌는데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사실. 그냥 이 자리에서는 하락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자리고, 아직 매집기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바이오는 아직 시세 분출 단계는 아니라는 거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해되실 거라 봅니다. 지금 시세 분출 단계에 다가오고 있는 거는 2차전지고요. 또 이제 로봇주. 그리고 반도체 시세 강화형 나오다가 지금 조정 좀 나오고 있고, 또 조정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다시 또 계단식 상승을 하는 흐름이 반도체 업종이 전개될 걸로 봅니다.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솟구치는 시세가 나오기 힘든 게 반도체가 사실 2분기 뭐 실적이 좋게 나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전환되고 그때 이제 시세의 어떤 분출이 본격화되는 흐름이 아마 전개될 겁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조정권에 들어온 부분들을 좀 감안하는 게 제가 볼 땐 필요할 것 같고요. LG엔솔이 이제 신고가 흐름의 영역으로 좀 다가가는데 이따가 이슈 체크해서 그 부분들, LG엔솔과 또 LG엔솔 밸류체인 관련된 부분들 한번 좀 체크해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뭐 이슈 체크 쪽에서 좀 짚어볼 게 있으니까 시장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 보면 오늘은 시클리컬한 기업들이 좀 좋았어요. 미국장에서 좀 그랬는데 H현대, 뭐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뭐 LG엔솔도 좋았고, 하여튼 뭐 조선주 뭐 이런 것들. 코스닥 넘어가면 이제 이어플로우, 최근에 뭐 이 매각으로 이제 좋죠. 또 HLB, 수급 좋고, 진성TC. 오늘 이제 시크리컬한 종목이 좋았으니까 진성TC, 성광밴드, 조선 쪽에 이제 동성화이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흐름을 내어줬던 것 같습니다. KINX 요거 이제 이따가 체크 한번 해드릴 텐데, 이 정도 또 수급이 아주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이제 로봇주가 6월 딱 특정 짓는데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관점으로 로봇주들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6월달, 뭐 7월달 이렇게 일단은 뭐 2차전지 로봇 관련주들을 좀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체크해보고 이슈로 넘어가죠. 오늘 이슈 체크는요, 시장 전체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SK증권의 리포팅인데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에 더 집중하는 시장이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뭐 디폴트 우려 해소, 또 6월 FMC 동결 가시와 뭐 강력한 고용, 호재에 좀 집중하면서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뭐 디폴트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막 크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은 이제 그런 것들은 크게 이제 뭐랄까요, 울어먹기 좀 쉽지 않은 견조한 시장의 어떤 투심, 수급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한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6월달 FMC 앞두고서도 뭐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대감, 동결 가능성을 이제 높이게 이렇게 또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기준금리 6월달에 FMC에서의 기준금리 동결은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폴트 우려는 뭐 해소되면서 어쨌든 시장에 조금 뭐 컸던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수면 아래로 내려왔죠. 일단은 뭐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지표상 좀 과열 상태에 좀 돌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비롯해가지고 뭐 그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MS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열 상태에서 막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들을 들어올리는, 순환매하면서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막 급하게 올라가는 걸 막 따라잡고 하는 것보다는 증시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차원에서도 최근에 이제 홍콩 증시 이쪽이 조금 눌려 있는데 이게 뭐 단기적인 투자 대안 투자처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SK증권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일견 좀 이해는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신한증권에서 나온 리포팅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주식시장 쏠림과 기술주 과열에 대한 생각에서, 기술주가 사실 뭐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쏠림 현상 그리고 과열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이 부분이 이제 틀리진 않는 내용인 것 같고요. 피할 수 없는 쏠림과 과열놀, 사실 어떤 그 상승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업종 또 어떤 특정 종목군의 또 이제 압축적인 어떤 상승이에요. 보통 쏠림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약세 전환된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조금 이제 과열된 게 좀 식혀지는 차원이 필요하고, 사실 올 초 이제 2차전지가 과열이지 약세 전환은 아니었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그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단기 급등이 좀 조정받으니까 약세 전환 이런 게 아니라 과열을 좀 식히는 차원의 흐름이다. 그게 이제 뭐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한두 달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예상 밖으로 막 3개월 뭐 이상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시키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 구도상 뭐 올 초 이제 2차전지 좀 조정받았는데 지금 한 달 반 만에 이제 다시 또 재상승하는 모드는, 시장이 워낙 이제 지금 수급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조정 구간도 그렇게 길게 만들어지지 않는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증시는요, 지금 빅테크가 시총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상승 과정에서 시가총액의 29%를 차지하는 상위 7개 초대형주만이 상승을 독식했다. 모두 빅테크들이다. 나머지 493개 종목은 오히려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대형주 빅테크 기업들 평균 퍼밸류에이션 뭐 29배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기업들 16배 그친다. 뭐 이거는 뭐 요게 저평가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죠. 뭐 당연히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높은 성장을 이제 낼 걸로 기대되거나 내고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크게 받는 거는 뭐 당연한 논리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강세장이 상당한 진행된 상황에서 실적 개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대형주로 과도한 쏠림이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승했는데 실적에
수반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경계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니프티, 피프티 장세 붕괴, 또 2000년 테크 버블 붕괴가 실적 수반이 안 되면서 이제 붕괴가 됐던 그런 흐름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과는 다르다는 이제 논리를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랠리를 주도한 건 표면적으로는 AI라는 이 내러티브였지만 그 기저에는 차별적인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위 7개 초대형주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점차 이제 그 실적 가이던스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과거 이제 그런 붕괴 형태로 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로 좀 우리는 해석을 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결국 이제 쏠림, 과열 이런 것들은 좀 시키는 차원이 이제 필요한 그런 정도지. 뭐 결국은 강사장에서 가는 주식이 더 잘 간다. 예, 뭐 당연한 논리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2차전지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뭐 상당한 쏠림과 이제 일부는 또 과열 나면서 조금 조정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흐름이 전개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지금 빅테크와 이제 AI 이제 트렌드와 함께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분위기가 있지만 또 반대편에 또 이 부분도 있어요. 미국 경기는 얕은 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 또 지역은행, 또 상업물 부동산 이쪽에 문제가 좀 작지 않다. 이 계속 우려가 이제 여전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이거를 훨씬 더 이제 커버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주도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시장을 붕괴시키는 요소가 되지는 못할 거라 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중심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트렌드한 상승이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더 중요한 어떤 구도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빅테크 단기 가열 해소 과정이 6월 달에 좀 나타난다면 비중 확대 기회로 좀 삼는 게 필요하다. 혹이라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 조금 조정 성격인데요. 사실 그 조정 구간에서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다소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서 보는 게 필요하다 보고요. 국내 증시도 이제 그런 관점이죠. 2차전지 최근에 조정받았을 때 유망한 기업들도 저렴하게 또 살 수 있는 기회 구간이었다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 빅테크 단기 가열에서 조금 쏠림 해소 과정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추세 하락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비중 확대라든지 저가 매수로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거기 연결된 한국 증시 내에서도 되려 이제 그 조정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조정 왔을 때 뭐 소부장 업체들도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조정 나오겠죠. 그 구간이 오히려 이제 좋은 기회로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 빅테크가 좀 조정 나오면요, 사실 저는 테슬라는 오히려 더 좋은 어떤 구도를 좀 보일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위시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또 거기에 또 로봇, 뭐 테슬라가 사실 저는 로봇의 또 대장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2차 전지 로봇에 대한 지금 시장 흐름, 종목들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6월 달에는 빅테크의 조정과 반도체 바이오의 다소 조정 구간, 2차 전지 로봇의 조금 시세 강세 형태 이런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리포트 중에서 미래에셋에서 이제 장비주 리포트 나온 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LG 엔솔 밸류체인 기업들의 지금 시세 흐름이 가장 이제 시세 분출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팩트나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우리가 정보를 미리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급은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그런 기업들의 주식들을 일사불란하게 이제 선침의 성격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수급이나 차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엘젠솔의 어떤 상당한 발주라든지 모멘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3년 올해부터 이 폭발적인 셀 3사 기준 발주 규모가 121% YY 증가한다는 부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6월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발주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올해 하반기 LG엔솔이 대규모 배터리 장비 발주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부분. 하반기 전체 발주 규모에서 LG엔솔의 발주 규모가 72%를 차지하니 결국 이제 가장 선호를 할 수 있는
밸류체인은 이쪽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이쪽 밸류체인이 가장 좋은 어떤 PNT, DNT, DNT, PNT, DNT, 그리고 A프로, A프로 이제 활성화 이제 공정이죠. 이 전극 공정이 가장 그 뭐랄까 진입장벽 높은 핵심인데 뭐 CIS도 이제 있지만 PNT가 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성 FNC 같은 믹싱 쪽도 있고 TSI도 이제 있죠. 윤성 FNC 이미 이제 올랐고 그래서 자동화 쪽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하고 이 인건비나 비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자동화 쪽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테크, 아바코 같은 기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개 종목들도 주가 다 흐름이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데요. 자동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차세대 공정에 대한 선점이 중요하다. 이 자동화 공정이 지금 현재 가장 부각되는 공정이다. 생산 공간에 대한 효율, 생산 능력 향상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지금 많은 셀업체와 장비업체들은 공정 장비 자동화 도입을 위한 협업 및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테크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그리고 레이저 노팅도 지금 프레스에서 레이저로 이제 채택이 증가되고 있고 엘젠솔에 지금 DNT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DNT의 또 이제 재신고가 흐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증설의 국면이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 장비 업체들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초 이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1차 이제 상승의 랠리는 뭐 양극재 업체들이 좀 주도를 했죠. 양극재하고 이제 리튬주가 좀 주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 이제 랠리는 셀 업체와 함께 이제 장비 업체들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사이클상 압도적으로 이제 높을 걸로 상승하는 부분도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한국 업체들의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이제 올라올 것이라는 측면들, 뭐 상승 사이클, 한국 장비 업체들의 성장 상승 사이클로 이제 들어간다는 부분이 굉장히 우호적일 거고요. 중국 장비 업체들의 성장이 부각되는 사이클에서 중국 배터리 장비 업체들의 평균 PER은 40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업체들도 뭐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뭐 PNT 막 10배 안 되고 막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이 장비 업체들이 지금 조금 낮은 밸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사 이제 밸류 체인을 보시면 뭐 SK온, LG엔솔, 또 삼성 SDI 이렇게 밸류 체인을 한번 잘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좀 핵심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중심으로 압축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지금부터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KINX라는 기업을 제가 조금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2020년도 언택트 시점에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죠. 주가 퍼포먼스가 당연히 언택트니까 이 IDC 이제 센터 이제 운영하고 IX라는 이제 중립적 이제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죠. 어떤 특정 뭐 그 회선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고객 맞춤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구성해 줄 수 있는 요 이제 KNX의 어떤 사업이 지금 앞으로는 더 거대해지고 또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 선호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 왜 안 지워지지? 하여튼 뭐 그 KNX의 어떤 실적 성장과 함께 이 챗GPT 메타버스 부각 또 이제 이런 글로벌적인 어떤 AI 관련된 확대는 결국 이제 이 KNX의 사업이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게 만들 것이다. KNX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IDC, IX,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센터는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모델 훈련에도 필요하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챗 GPT, 메타버스 등도 결국은 ICT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또 이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죠. 과천 데이터 센터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서 규모도 이제 늘려가지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도래했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고, 그래서 전방시장의 긍정적인 흐름과 과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 우상향 전망한다. 어쨌든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기 시작하는 구도로 넘어가고 있다. 퍼밸류에이션은 뭐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 때문에 제가 볼 땐 AI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면요,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장 이렇게 좀 정리 마무리 지었는데요. 뭐 진검다리 휴일이네요. 내일도 이제 휴장 이렇게 좀 벌어지는데요. 어쨌든 뭐 해외 시장은 또 열리니까 또 해외 시장 잘 체크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 또 잘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강연에 신청 아직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또 오셔서 좋은 시간들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휴일 잘 보내시고 신박산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오랜만에 6개월 만이죠. 6개월 만에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항상 이제 강연을 할 때마다 이제 꿈의 주식 동행 강연회라고 이제 명칭을 달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꿈의 주식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고 또 시장을 같이 복귀하고 또 이제 어떤 미래 트렌드를 이제 같이 분석하고 학습하고 하는 것들이 꿈의 주식을 찾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좀 압축된 또 이제 집중된 그런 어떤 종목들을 좀 같이 알아보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달이죠. 지난 12월 달에 이제 여의도 이제 강연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말씀드렸던 2차전지 종목들 상당히 또 좋은 어떤 성과들을 냈습니다. 요거 이제 여기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주소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팬딩 사이트 이제 강연의 개최 안내 요 게시글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강연의 신청서 요거 클릭하시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6월 24일날 이제 개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세한 공지사항 보시면 6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이제 정경련 회관에서 진행하고요. 선착순으로 이제 100명 받는데요. 이 팬딩 멤버십 분들은 이제 무료로 이제 진행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참가비가 5만 원 있다는 점. 또 유튜브 이제 선착순 우선 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불이 어렵고 신중히 좀 신청 부탁드리고요. 참가 대상이 되시면 이제 문자로 알려드리니까 문자 받으신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시부터 이제 17시까지인데요.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좀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 투자 전략, 이제 6월 달이니까 이제 하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과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이야기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지난 12월 달에 했던 게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터널을 지나는 국면이란 어떤 그런 이제 제목 아래 이제 좀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이제 시장이 돌아서면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드리면서 많은 종목들에 대한 또 포트폴리오 제시를 드렸었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과 전략 종목 10선, 그리고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과 전략 종목 5선,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사실 로봇 자율주행은 핵심적인 기업들은 해외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5선 정도. 그리고 이제 동행가족 내에서도 아주 특별한 분께서 또 상반기 정리 또 후기 같이 나누면서 같이 어우러진 이 커뮤니티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Q&A 자유롭게 진행하면서 또 독서 클럽 또 스터디 클럽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독서 클럽을 6월 10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스터디 클럽도 이제 론칭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다채롭게 온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제 투자를 공부하고 또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을 정말 건설적으로 유익하게
또 지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모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서울에만 있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또 어떤 형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은 지난 작년 12월 17일 날 여의도 강연했던 자료 일부인데요. 2차전지 업종이 향후 강세장 도래 시 주도 업종 확률이 매우 높다는 강조를 드렸고, 또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보로노이를 업사이드 포텐이 가장 강력한 핵심주다는 그런 어떤 분석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좀 해드렸었습니다. 두 기업이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지금 현재 내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이제 업종별 중요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분석도 같이 해드리면서 뭐 앱콜론,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GC셀 이런 것들, 또 이제 뭐 2차전지 업종에서도 PNT라든지 LNF, 또 에코프로 PM, 또 이제 사명 바뀌었지만 또 에코엔드림, E&D, 코스모 화학 이런 것들 세부 포트 짜드렸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주도주인 것들 파크 시스템즈, ISC, 또 이제 자동차 반도체, 해성 DS 이런 것들을 제시 드렸었습니다. 세부 업종별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반도체 업종 이런 것들 설명드리면서 주도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강연에서는요, 하반기에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드릴 예정이고요. 로봇 자율주행 분야 유망주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가실 겁니다. 시장이 주는 기회가 본격 시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능동적인 실행 단계로 가야 됩니다. 상반기의 끝마무리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번뜩이는 인사이트를 제공 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맨 위에 이 신청서 제출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성해서 이제 여기 제출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이제 되시고,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제 또 봐서 이렇게 통지를 드리는 그렇게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신청 관련 질문 사항은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